자, 이번 시간은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턴입니다. 뉴턴은 이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밖에서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니까 지금 그림처럼 이제 빨간색부터 보라색으로 쫙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이제 분광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제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허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햇볕이 또 분광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죠. 빨간색이 이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보라색이 보이죠. 이렇게. 그 빛 중에서 누가 이제 온도가 이제 높은지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도계를 둡니다. 그런데 빨간색 밖에, 그러니까 색깔이 없죠. 그곳에도 온도계를 놓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보다 바깥쪽에 있는 곳에 온도가 더 높이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온도 변화가. 온도계에.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 빛 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도가 높은 이제 빛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광선 외에도 이제 빛이 다른 파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죠? 빨간색 밖에 온도계가 있죠. 하지만 이 온도계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실제로 이제 가시광선입니다. 그죠? 여기 부분이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을 이제 파장에 따른 빛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부터 해서 파란색까지 해서 이제 파장이 700 나노미터, 나노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9수입니다. 그죠? 아주 이제 파장이 짧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짧은데, 그나마 가시광선 중에서는 더 짧고, 여기는 긴 편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시광선 외에도 우리가 빛이 파장이 더 긴 쪽은 적외선부터 해서 전파까지, 짧은 곳은 보라색 밖에 있는 자외선부터 이렇게 감마선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은 빛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이 오는데, 과연 파장에 따른 세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이제 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장에 따른, 이게 파장입니다. 그죠? 이게 파장이 긴 쪽이라고 할게요. 자, 파장에 따라서 아까 가시광선 외에도 많은 이제 또 눈에 안 보이는 빛들도 있는데, 이게 세기가 똑같은가? 즉, 이렇게 똑같은가? 이게 이제 가시광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보라색이고, 이게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 파장이 긴 곳, 짧은 곳이 있으면 이게 파장이 길고 이쪽이 짧은데, 과연 그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가 어떤가? 이게 똑같은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장에 따라서 세기가 이렇게 특정 부분이 아주 세고 옆으로 갈수록 그 세기가 작아진다는 특징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흑체라고 말하면 어떤 흑체가 있을 때 이제 검은색 블랙바디라고 하는데, 흑체가 있으면 이론적인 물체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모든 빛을 받아들이고, 그 이제 받아들인 빛을 모든 파장으로 또 내보내는 것을 흑체라고 하는데, 흑체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특정 부분이 세고 옆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쪽, 긴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게 흑체 복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흑체 복사는 에너지가 작은,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가 이제 3000K의 흑체라고 가정했다면, 얘보다 온도가 낮은 흑체는
요렇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500K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 파장, 가장 센 파장의 이제 길이가 더 길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흑체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더 낮은 온도 흑체라면 흑체 복사는 더 파장이 길어지는 곳이 피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흑체 복사의 특징입니다. 금방 봤던 이제 요런 데에서도 우리가 파장별로 세기를 구하면 아까처럼 한 곳이 볼록하게 세고 에너지가 세고 나머지 곳들은 옆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작아지는 느낌을 이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흑체 복사인데 요 그림처럼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제 파장별로 다른 빛들이 이제 가시광선 외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파장에서 세게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곳들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온도에 따른 흑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 가시광선이 저기 위치해 있죠.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아까 봤던 여기서 보면 무지개 색깔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시광선인데 이것을 눈에는 그냥 세기가 구분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 빛을 프리즘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특징은 이전에 스펙트럼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고하길 바라고 연속 스펙트럼으로 쫙 보이는 게 흑체 복사에서의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왜 생기냐?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듯이 발생하는 방출이든 흡수든 그 특별한 파장에서만 빛이 방출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준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원자핵이 있을 때 전자가 위치하는 요 곳을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빛을 흡수하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 전자가 들뜹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가라앉으면서 아까 흡수했던 것과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빛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상태의 모습인데, 그럼 아까 봤던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은 뭐죠? 이 모습은 우리가 방출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오른쪽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흡수하는, 밑에 있는 것은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배경이 있는데 앞에 차가운 게 있으면 흡수했다가 모든 방향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관측자가 볼 때는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는 저온의 기체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이제 모습이었고, 그런데 어떤 수소를 가정했을 때 수소에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전자가 이제 아까 말했던 높은 에너지가 뭐 1, 2, 3, 4, 5 여러 개의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수소는 1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전자가. 그런데 이 1의 위치에 존재하던 전자가 2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3으로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또 4로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2에 약간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가 2에 있다가 3으로 갔다가 또 2로 떨어지기도 하고 2에 있다가 4로 갔다가 또 2로 떨어지는 그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어려운 말로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들떴다가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가다가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에너지가 우리가 특정한 파장이 에너지에 따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에서 이제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센 거는 뭘까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게 가장 세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요 발모 계열이라고 하는 명칭은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에서 나타나는 흡수가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수소인 경우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요 색깔도 나타나고 그리고 요 색깔 나타나고 여기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방출선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륨은 아까 말했던 건 수소였고 헬륨은 더 복잡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보입니다. 또 탄소는 또 다양한 선들 아주 많죠. 그리고 산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복잡한 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선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특정 파장이 있는데 요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하얀색 밑에 있는 스펙트럼이 있죠. 요 특정 파장이 있다면 이게 물론 정지한 별이라면 우리한테 올 때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별빛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광원이 멀어진다면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아까 전에는 파장이 여기는 잔파장이었죠. 우리가 올 때 이런 파장을 나타냅니다. 근데 멀어져 가니까 파장 하나가 어떻게 됐나요? 더 길어졌죠. 이렇게 요 위에 거보다 지금 밑에 그림 보면은 더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졌다 해서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장이 더 짧아졌죠. 이걸 바로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파장이 길어지는 거와 짧아지는 거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장이 길어지면 이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온 파장인데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동수 1초라고 가정했을 때 진동수가 이거는 2번 반복하죠. 그러면 우리가 2Hz라고 합니다. 요거는 몇 번이죠? 요거는 요렇게 요 시간 동안 3번이죠. 그러면 3Hz. 밑에 있는 거는 또 4번이네요. 4Hz.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파장이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죠.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역수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헤르츠 그러면 우리가 왜 고음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크고 반대로 말하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큽니다. 요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빛의 에너지 관련해서에 대한 이제 해석할 때도 이제 쉬우니까 이 내용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에서 오는 스펙트럼만으로도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